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보험료의 환급에 대한 원칙, 이 부분부터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57쪽이네요. 57쪽.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문제풀이 이쪽 코너에서 보험료의 환급에 대한 원칙,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전체 농작물 재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험료의 환급 이 부분, 보험료의 환급은 환급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 보험료 환급하는 사유는 크게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효력이 상실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해지가 된 때, 이때입니다. 그래서 무효, 효력 상실, 해지될 때 공급 사유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무효 효력 상실이 해지된 때인데, 다만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환급하는데 우리가 위에 환급 사유가 있었잖아요.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인데, 이게 사유가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지, 안 그러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지, 이걸 정확하게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는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계약자 보험 부담 보험료 전액을 환급을 해줘야 된다. 무효의 경우 회사에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전액을 그 환급해줘야 된다. 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책임 없는 사유인데 무효면은 회사에서 뭔가 어떤 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회사 잘못이니까 회사에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익경과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익경과 비율입니다.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보험료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당연한 말이죠.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미익경과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환급보험료를 적용해 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상식적인 얘기지만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미익경과 비율을 곱해주는 거는 보험료 자체에는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을 거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을 텐데 환급해 주는데 국고하고 지자체 것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익경과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책임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일까? 지금 책임 있는 사유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약관이나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소문대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해지하는 경우라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이게 크게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각각 이렇게 사기에 의한 계약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는 어떤 게 해당된다.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는 어떤 게 해당된다. 이렇게 그 약관이나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기에 의한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의 해지를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에 의한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해지라는 거는 계약의 해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해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그냥 해지할 수 이렇게 고유의 권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단 가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결국은 고지 의무 위반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비롯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 의무겠죠.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혹은 피보험자가 이들의 대리인이 해야 될 행동을 안 했으니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은 이럴 경우에 해지, 계약의 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라 하면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라 하면 첫 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건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내용 그 문구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보험료 미납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효력 상실될 거니까 이거는 그 아까 한번 같이 돌봤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하면 첫 번째 케이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해지하는 경우 두 번째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이죠. 자, 그러면은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그 위에 환급보험료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최종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는 보험료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료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데 무효인 경우는 회사에 납입한 계약자 부담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은 지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당연한 기일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우리가 이제는 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보험료의 환급에 대한 원칙, 악쓰고 환급 사유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데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 환급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환급 사유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지, 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지, 그렇게 해서 각각의 무효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는 어떻게 환급금을 계산을 해서 환급금을 지급할 것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유자재로 써 내려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박스에 보면은 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주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금 청구 안 하는데 줄 수는 없겠죠.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다하여 지급한다. 자, 이건 기계적으로 이 또한 외워두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보험료 환급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보험료의 환급에 대한 원칙 명확하게 알고 환급 사유,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될 때인데 무효지, 무효의 무, 효력 상실의 효, 그 다음에 해지의 지, 그래서 무효지라고 이렇게 환급 사유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환급 사유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지 각각 구분해서 본인이 박스를 그려서 자유자재로 써내려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15점짜리의 어떤 깊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품목의 농작물 재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놓지 않으면은 다른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없거니와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 환급에 대한 원칙은 철두철미하게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57쪽부터 지금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거꾸로 나가겠는데, 지금 56쪽, 여러분들 펴서 같이 보시자고요. 지금 과실손해보장 방식 온주 밀감입니다. 보험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기회시험까지는 과실손해방식 원균 이쪽에 온주 밀감하고 망감류 이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망감류 같은 경우는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독립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온주 밀감하고는 같이 상대를 못하겠다. 왜? 좀 더 고급스러운 거니까 나는 과실손해 보장 방식으로 보장을 안 받고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장을 받을래 하면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보험기간도 학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우리 계약이 보통 약관, 특별 약관이 있는데 보장 내용이 종합이용 과실손해보장이 있고 수학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이 있고 나무 손해보장이 있고 과실손해 추가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장 개시, 보장 종류 이거를 우리가 후회시험 대비해가지고 내용이 바뀐 거니까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바로넣기 문제 나올 가능성 농후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보장 개시가
보통 구회까지는 허락이었죠. 감귤이. 근데 계약 체결일 24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통 약간 종합이용 과실손해보장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고 보장 종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판매 개시년도 12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 12월 22 보장 종료일이다. 한계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장 한계일이죠. 그 다음, 특별약관의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은 국가 1번에서 12월 20일에 보장이 종료가 됐으니까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은 판매 개시 년도 12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판매 개시 년도 12월 21일부터. 여기에 우리가 가로를 만들어 놓고 빵꾸를 뚫어놨을 때도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12월 21일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고 그러면 언제 보장이 종료가 되느냐? 이듬해 2월 말일, 이듬해 2월 말일이 보장 종료가 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나무 손해보장 있잖아요. 혼주밀감 나무 손해보장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 이듬해 4월 30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것 또한 구회시험하고 달라진 내용이니까 이듬해 4월 30일까지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과실손해 추가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은 아까 보통약관 과실손해보장하고 똑같습니다. 과실손해에 대한 추가보장이니까 포함이면 과실손해보장하고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가 보장 개시고 이 또한 보장 종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판매 개시년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 우리가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감귤, 망감류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이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감귤, 망감류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금액 계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을 써 내려가자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여타의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똑같지요. 자, 그러면은 여타의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똑같으니까 지급금액 계산식도 똑같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피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피해율 또한 홍수미평으로 해서 적용이 될 겁니다. 나무손해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과수들하고 똑같죠?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 비율은 5%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가 보험금 지급 사유다. 그 다음, 보험금 지급금액 계산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여기서의 피해율은 피해주수, 이 피해주수는 고사된 나무를 의미를 하는 거고 피해주수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어서 피해율을 구한다. 그래서 이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나무 손해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은 수확 감소 보험금의 계산해서 선출한 피해율이 여기 위에 보통 약간 수확 감소 보험금이 계산해서 선출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10%를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거,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쪽으로 넘어갈게요. 54쪽 넘어가는데 지금 위에 거 내용부터 보면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원귤 망감류의 보험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아까 우리가 온주 밀감에 대한 것들을 보험 기간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망감류 보험 기간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 그 다음에 관련되는 약관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망감류에 여기에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이 24시다. 계약 체결이 24시고 종합이원 수학감소 보장은 언제까지요? 12월 20날이 아니라 이쪽은 이듬해 2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학기 종료 시점이 보장 종료다. 그래서 혼주 밀감하고 여러분들 옆에 딱 구분해서 복합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특별약관 종합위원 나무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이듬해 4월 30일 똑같죠? 그 다음에 수학양감소 추가보장은 보통약관 예하고 같이 따라가니까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2월 말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통약관, 특별약관에 보면은 빠져 있는 게 그 동상해 보장 특별약관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동상해가 빠져 있는 이유가 그 망감류 같은 경우는 다 그 비닐 하우스죠. 그 저기 하우스 재배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상해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동상해에 대한 보장 내용은 특약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제가 그 문제를 그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그 오타 아닌 오타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관율, 망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 방식, 수학감소를 과실손해 보장 방식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감귤 가루 해가지고 망감류 되어 있는데 이걸 온주밀감류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지문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 감귤 온주밀감류의 보험 대상 자연재해 중 동상해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동상해에 대해서 시기 및 지역에 따라서 동상해 지금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뒀고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12월 20일 이전까지는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플러스 발생하는 피해를 동상해라 합니다. 그런데 12월 21일부터 고장 종료일까지는 제주도 지역하고 제주도 이외의 지역하고 구분해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제주도 지역은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이긴 한데 그 조건이 있다 이거죠. 영하 3도씨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그 동상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영하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서 동상해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이 내용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가로 문제가 나오든지 이 문제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5점짜리든지 1점짜리든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점수를 놓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망감류하고 그 온주 밀감하고 구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학습을 해 봤습니다. 그 기타 그 보험금하고 관련되는 건 온주 밀감하고 망감류하고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험 기간하고 뭐 동상의 개념 바뀐 거, 이 바뀐 내용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학습하고 있는 거니까 세세한 거는 공강의에서 본격 학습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두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뭡니까? 가축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가축 쪽으로 넘어가는데 크게 많이 바뀐 거는 없는데 송아지
한우 송아지 보험가액 구하는 게 이번에 그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살짝 바뀌었나 그것만 보면 되는데 실제 그 우리가 이 표를 보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물음 1, 물음 2, 물음 3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표는 사실상 위에 있는 표는 사실상 그 물음 1하고 물음 2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음 1하고 물음 2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그 한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험 가액을 지금 산정하시오. 보험 가액을 산정하시오. 지금 이 보험 가액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한우 같은 경우 보험 가액을 구할 때 우리가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우가 연령, 월령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에 약관상 혹은 우리가 이론서상의 보험 가액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 자체가 보험가액 구하는 게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송아지 가격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발생해가지고 폐사된 날짜 이게 나오면은 전전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있잖아요. 지금 월령이 2개월 미만이라는 거는 1개월 이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개월 이하일 때는 이 전국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의 50%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이니까 2개월 이하, 2개월 이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질병사고인 경우는 이 송아지가 원래부터 질병이 있었을 거로 경주되기 때문에 1개월 이하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월 이하, 그 다음에 같이 2개월, 질병 이외의 사고는 2개월 미만인데 2개월 미만이나 1개월 이하나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국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에서 5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 0.5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한우 술송아지가 태어난 지 21일 만에 질병 예의 보상하는 사고로 4월 9일 폐사하였다. 뭐 질병 예의 사고니까 그냥 사고 같은 것들이겠죠. 질병하고 관계없는 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질병이었다고 그러면은 이게 보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질병 이외에 보상하는 사고니까 23년 4월 9일이니까 전전을 2월 9일이 2월달 거 찾아가야 되겠죠. 여기에 4월, 3월, 2월 319만 8천 이쪽으로 찾아가면 되겠네요. 이 금액에서 이 450 금액에서 50%를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만 9천 원이 보험 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024년 4월 9일 월령 2개월의 수송아지가 보상하는 질병사고로 회사에 보험가액 선정하라. 아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질병 이외의 사고로 한 달 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질병인데 3개월 미만 2개월 이하에 속하니까 얘는
이 또한 50%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전전월 3198000에 50%를 곱해서 보험 가액을 산출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금도 뭐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직업보험금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험 가액 구하는 그 문제를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니까 보험 가액에만 충실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음 3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2023년 4월 9일에 월령 5개월의 암송아지와 수송아지가 보상하는 질병사고로 퇴사를 하였다. 보험 가액을 선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그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쪽에 이 표는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물음 3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이 되려면은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이런 식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료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니까 그러면은 월령 5개월의 암송아지하고 수송아지는 어떻게 보험 가액을 구할 거냐 이렇게 됐을 때는 4, 5월령 송아지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상 이하의 어떤 것이 여기에 등재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에는 6, 7월 0, 6, 7월 0을 송아지 가격에다가 6, 7월 0, 여기 6, 7월 0 보이죠? 6, 7월 0 가격에서 전전을 이쪽에 4월, 3월, 2월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2월달 수송아지 가격에서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80%를 적용해 주라고 그랬고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85%를 적용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령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6킬을 0 이걸 끌고 와서 85% 내지는 80% 적용해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85% 적용할 거니까 286만 2천 원에다가 85% 적용해가지고 보험가격이 2432700이 나올 거고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364만 2천 원에서 80%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291만 3,600원이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가격이 4월령 가격이 없는 경우는 6, 7월령 쪽에서 암놈인지 순놈인지 암송아지인지 수송아지인지 보고 거기서 80% 대입하든지 85% 대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85% 적용 어떻게 할 거냐 80% 적용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를 5점짜리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제시할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그래 15% 언제 적용하고 80% 언제 적용한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개념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계보험 계획인데요. 종계는 종계병아리, 종계승계, 종계노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종계병아리는 생후 3주 미만을 종계병아리, 그 다음에 생후 65주 이상은 종계노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종계병아리는 사고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에 육종 종계병아리의 평균 가격 어떤 문제 제시된다고 그러면은 5 영업일에 유용 종계병아리 평균 가격 적용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종계노계는 사고 당일 포함해가지고 직전 5 영업일에 종계 승계육 평균 가격 찾아서 쓰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종계 승계 가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게 이번에 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종계 승계 나왔다 하면은
생후 31주가 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후 31주 가격을 시험 출제자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후 31주 가격, 뭐 두당 5천원이면 5천원, 4천원이면 4천원, 3천원이면 3천원 이 내용 가지고 생후 3주부터 6주까지는 31주는 가격의 30%, 그 다음에 생후 7주부터 30주까지는 31주령 가격에서 이제 100%가 되겠죠. 그러면 31주령에서 사고주령, 뭐 7주든지 8주든지 10주든지 15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31주령에서 사고주령을 곱해서 2.8%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1주령 가격 5천원이면 5천원 내서 여기에 나온 데이터 가지고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밑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바로 나오겠죠. 생후 32주부터 61주까지는 31주령 가격에서 아까는 우리가 31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고주령을 빼줬지만은 이제 32주부터 61주까지는 사고주령에서 생후 31주령 얘를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2.6%를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생후 62주부터 64주까지는 31주령 곱하기 20%. 그래서 위에 생후 3주부터 6주까지 31주령 곱하기 30%인데 이쪽 62주부터 64주까지는 31주령 곱하기 20%다. 이 내용 우리가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같이 암기를 해버리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계, 승계 구하는 문제. 지금 생후 5주인 경우는 보험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 5천원이니까 31주년 가격에 몇 프로? 30%. 그래가지고 0.3 해가지고 1,500원. 생후 20주일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31주령에서 20주, 사고주령이 20주니까 31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8%니까 지수로는 0.028이 되겠죠. 그래서 0.028 곱해서 전체 5천원에서 이 데이터를 빼주면 3,460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후 31주는 5천원 그대로죠. 그 다음에 생후 50주일 경우는 아까 이제는 31주령이 뒤로 가는 거죠. 사고주령이 50주니까 50 마이너스 31 곱하기 아까 2.6%니까 2.6% 0.026을 필수로 곱해주면은 2,53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후 63주 같은 경우는 31주령 가격에서 20%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62주, 63주, 64주 이때는 20%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위에 복합적으로 위에 걸 아무리 외워본들 안 외워집니다.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외우라는 거죠. 문제 자체를 외우기 쉽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외우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또 학습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 문제의 받침이다. 지금 이쪽이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이 문제풀이가 지금 여러분들 절대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이 문제풀이 이쪽에 작게는 30점, 많게는 40점까지 여러분들이 점수 획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파트가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문제풀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과전 종합위험, 적과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도 30점 정도 1권, 2권, 1과목, 2과목 포함해가지고 30점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개정 내용 이쪽에서도 30에서 40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별도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논작물도 여러분들 매년 꼭 나오는 그런 어떤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30점 확보를 해두면은 전체 합격 요구 점수 120점 중에 90점을 무려 90점을 지금 2월 달에 확보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뜸한데 신경 쓰지 말고 주변 변수 올리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 그 의지를 시험 나올 만한 것을 죽도록 외우고 반드시 문제를 외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논작물 뭐가 나올지 뻔합니다. 뻔한 거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가전 종합이요. 뭐가 나올지 다 합니다. 문제 자체를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24년 개정 내용 반영해가지고 요약해놓은 거, 그 문제풀이 해놓은 거, 문제 자체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90점 완전히 지금 2월 달에 확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점수 우리가 쭉 긴장되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모험의 이해 같은 경우 그냥 한 10점 묶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피트 208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수료평가사 2차 완전 정복 이 상하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균 점수 80점을 여러분들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공만 조금 더 패시를 해줄 뿐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친 듯이 외워야 될 건 외우고 그 다음에 매일 반복해서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씩은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우리 모두 힘내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